그러면 교재 이제 토지 특성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교재 페이지 22쪽으로 갑니다. 22쪽. 22쪽 펴놓으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22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지고요. 우리는 그 시험 관련해서는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자연적 특성은 특징이 물리적으로 뭐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물을 거예요.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이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강가가 안 되는 거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경제적 이동, 경제적 공급, 경제적 감가, 경제적 대체는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용도적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여기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되고요. 물리적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의 특성 중에서 자연적 특성에서 관계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 안 되는 게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 안 되는 게 영속성, 물리적으로 감가 안 되는 게 영속성, 물리적으로 공급 안 되는 게 부증성, 물리적으로 대체 안 되는 건 개별성, 대체가 안 되는 게 개별성이에요. 근데 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에,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으로 뭔가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공급이요, 공급. 자, 여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 공급은, 자, 토지 공급은 돼야 안 돼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근데 경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용도적. 그래서 경제적 밑에다가 용도적이라는 말을 써놓는 것도 좋아요. 거기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물리적 공급 불가능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니까 경제적 공급 밑에다가 용도적이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밑에다가 용도적 써놓으셨어요? 예. 써놓으셨으면 어디 하냐고? 어디 하냐면 22쪽에 딱 중간에 보시면 1번에 이동, 2번이 감가, 3번이 대체, 4번이 공급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가시니까 물리적 공급 불가능, 걔는 냅두고 2번에 보니까 경제적 공급 가능 있죠. 경제적 공급 밑에다가 용도적 공급이라고 써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도적 공급. 자, 그럼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에? 보증성 때문이고,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됩니까? 예외가 없나요? 예, 예외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며 수직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뭐를 통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뭐하고? 우상향하고 보다 탄력적이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자, 국토의 관점에서 보자. 토지를 국토의 관점에서 보면 농지가 있을 테고, 택지가 있을 테고, 임지가 있을 테고, 바다가 있을 거예요. 농지 10개, 택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에서 국토는 총 40개가 있습니다. 근데 40개를 41개로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은 택지거든요. 그래서 농지 5개를 뚝 떼어다가 임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택지 20개 됐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보충돼서. 심지어 요즘에는요, 수면 매립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간척 사업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거, 택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택지량이 몇 개가 됐냐면 25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택지량은 몇 개였는데? 10개였는데 25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갖다 우리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겁니다. 토지 용도가 뭐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를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전환되면 우리 국토는 몇 개입니까? 여전히 40개. 그래서 여러분들 10개가 25개 되는 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고요. 40개가 40개 되는 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럼 토지의 공급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배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Q는 40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는 40? 자, 시험 보세요. 항상 수용급 이론에 가면 세로 축이 가격이고 가로 축이 양인데 Q는 40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기 40을 쓰고요. Q에다가 40을 쓰고 이렇게 만들면 Q는 40이 돼요. 그 이걸 뭐라고 하려면 나중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수량이 몇 개에서 40개에서 고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은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의 수직. 근데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해요. 뭐 한다고요? 우상향.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공급 곡선은 우하향해요, 우상향해요?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택지량이 원래 10개였다가 15개였다가 20개였다가 25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지량은 10개에서 25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근데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를 막 찍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이제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꾼 거예요. 용도를 전환시킨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다 탄력적이면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절대량의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증가도 안 된다. 그래도 X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된다.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고정된 40개 안에서 뭐 된 거다? 용도? 절환된 것이다. 그러면 자매품으로 요거 뒤에 가서 배울 거라서 하나만 약간 난이도 조정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시험에서 혹시 이렇게 안 나오고 P는 40 이렇게 나와. P는 40 나오면 요거는 여기 40에서 요렇게 그리면 돼요. 요게 P는 40이야.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고 하려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완전 탄력. 자, 그러면 Q40, P40 그림 둘 다 그릴 줄 알겠습니까? Q40은 뭐해서 수직으로 40개를 그리면서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고 P40은 수평으로 40개를 그리면서 완전 탄력이라고 읽는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작년 기출 문제인데 P는 200 이렇게 나왔어요. P는 200.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P는 300. 그럼 P200과 P300은 뭐냐면 이게 200개에서 수평이고 300개에서 수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P200에서 수평이고 300에서 수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뭐라고 읽는다? 완전 탄력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P는 200이나 P는 300은 읽을 때 완전 탄력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왜 완전 탄력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완전 탄력이라서 완전 탄력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완전 탄력이냐고 물으시면 어떡하지? 그게 완전 탄력이라서 완전 탄력이라고 했는데 왜 완전 탄력인데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그 P는 200, P는 300은 P에서 이 수평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 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P는 작년에 떴으니까 Q는 얼마 때문에 이번에는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Q는 수직이고 P는 수평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P하고 바로 숫자 나오고 Q하고 바로 숫자 나오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물리적 공급 앞에다가 써봐요. 물리적 공급 앞에다가 앞에다가 아니면 뒤에다 쓰셔도 돼요. 40 화살표 40 이렇게 쓰시면 돼요. 40 화살표 40 화살표 40 썼어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 공급 옆에다 쓰세요. 10 화살표시 25 10 화살표시 25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물리적 공급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 40개가 40개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Q는 40이네? Q40 어떻게 그릴 거예요? 40 쓰고 맞아? 예, 완전 비탄력의 수직.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10개, 15개, 20개, 25개 우 상향으로 그리는 겁니다. 보다 탄력적이 된다. Understand?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때려주게 안 된다. 예외도 없다. 기억을 하시고요. 경제적 공급은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들끼리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시험에 토지 특성은 반드시 나오니까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 인접성은 몰라도 되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래서 인접성은 뭐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등장을 한 적이 없고요. 최근 10년간 등장을 했을 때는 꼭 부동성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인접성 단독으로는 출제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특성을 공부하실 때는 무슨 성과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과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인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해서 총 5개 정도의 특성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토지 특성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5개만 공부하면 되니까.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자, 부동성은요, 물리적으로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돼요.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국지화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지화.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국지화라고 그럽니다. 국지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꼭 외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외부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문제 풀다가 지역 뜨잖아요, 지역. 지역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국지화예요.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지역 뜨면 예외 없이 부동성으로 가요. 뭐가 뜨면? 지역이 뜨면. 그 지역마다 시장이 따로따로 형성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국지화. 그러니까 지역 분석처럼 지역이란 글자가 보이면 문제 풀다가 중단하시고 부동성 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기도 하냐면 인접성 때문이기도 해요.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슨 효과니까? 외부 효과니까. 인접지를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인접성은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슨 성? 인접성. 요때 한번 딱 등장을 하지. 그 다음에는 인접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럼 출발합니다, 다시. 시장이 국제화되고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그걸 임장활동이라 그래, 임장활동. 그 다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규제하기가 쉬워, 어려워? 누가 규제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도망다니는 것들은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부동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규제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세금 거두기도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래서 조세 수입이나 규제하기가 쉬운 이유가 부동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국지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조세, 규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이유, 이런 말이 뜨면 무슨 성? 부동성입니다. 노란색만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국지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규제, 조세, 이런 말이 뜨면 부동성. 되셨어요? 예, 이번에는 영속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모가 되고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 이유가,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요. 없어지면 재생산을 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에서 중요한 단어는 생산이 아니라 재야, 재. 다시 재.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 영속성 때문입니다. 부증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생산 이론은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모되지 않아요. 감가되지 않아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 영속성. 그럼 수명이 토지는 길겠네요? 그 긴 수명 동안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럼 그동안 임대를 받아 먹을 수 있겠네. 무슨 시장? 임대차. 그리고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물건을 재고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 무슨 성? 영속.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자산 맞습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긴 재화들을 쓸 수 있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장기, 장래, 예측.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장기, 장래, 예측을 만나면요.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가면 돼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지역이 뜨거든 뭐를 찾으라? 부동성을 찾으라. 장기, 장래, 예측을 만나거든 무슨 성을 찾으라?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장기가 길다는 뜻인가요? 길다는 뜻이 영속성이에요. 장기, 장래, 예측. 그러니까 수명이 기니까 장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고요. 특히 가치라는 단어가 떠요. 가치는 영어로 value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 가치가 정의가 뭔지 아세요? 가치의 정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뭐가 떴어요? 장래가 떴잖아. 가치의 정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인데 장래가 떴잖아. 이건 무슨 성? 영속성.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직접 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하는 법 그러기도 해요. 자,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은요.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해.
그리고 그걸 환원율로 나누어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직접하는 법, 수익하는 법이라 그래. 직접하는 법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 이 순영업소득이 장래 거야. 그래서 가치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고 직접하는 법은, 수익하는 법은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건데 자꾸 장래란 말이 떴지. 무슨 성? 장기 장래 예측이기 때문에 영속성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수명이 길지. 그 긴 수명 동안 운영을 하고 처분할 수 있겠지. 운영을 통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 그래. 처분을 통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마지막,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관리. 수명이 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사용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놈은 관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수명이 긴 놈은 관리를 잘해서 안정 단계를 좀 더 연장시키자라는 취지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자, 노란색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모, 감가상각, 재생산이론 X, 소유와 이용의 분리, 그 다음에 임대차, 보존력, 장기, 장래, 예측, 가치 밸류, 직접 수익 환원법, 소득, 자본, 관리 이런 말이 뜨거든 영속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부증성. 자, 생산비 법칙 나옵니까? 여러분 아까 재생산 이론 나옵니까? 둘 다 생산이라는 말이 떠 있잖아요. 근데 생산비 법칙은 그야말로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만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는 법칙이 생산비 법칙이야. 뭐 투입하면 뭐 된다는 법칙, 비용 투입하면 생산된다는 법칙이 생산비 법칙이야. 근데 소재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왜 이거 지금 토지 특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 안 잤는데 하고 나 쳐다보는데 눈 떠 있다고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눈이 떠 있다와 안 잔다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수업과 단절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에 대한 마음이 변하니? 여러분들 그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특성은 시험 반드시 오늘 총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특성입니다. 왜 종합응용과 그때 안 자고 지금 자는 거예요? 부동산 현상 활동 그거 할 때 자지. 그때는 쌩쌩하다가 왜 지금 자는 거예요? 해필이면 지금 시험 나오는 건데 왜 사람이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렇잖아요. 좀 그래요, 진짜. 자, 다시 실험 보세요. 정신 차렸어요? 예, 그럼 실험 보세요. 둘 다 생산이 뜨는데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요. 소모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 영속성 때문이었다면 생산비 법칙은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물리적 양이 40개 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량이 한 개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부증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부족하고 희소해요. 부족하고 희소한 자를 이용할 때는요, 토지를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쓰고 건물을 고층화하는 겁니다. 근데 촌스럽게 고층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요. 집약적이 고층화예요. 오케이? 수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급 조절 중에서 무슨 조절이 어렵냐면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무슨 조절? 공급이 증가가 잘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은 아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럼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익보다는 공익 개념이 발달하는 이유도 부증성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재화이니까. 남아 돌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부족하니까. 마지막으로 경쟁한다. 수요자가 경쟁하거나 입지 경쟁을 하거나 부족하니까 자꾸 경쟁을 하더라. 그다음에 부족한 재화를 이용할 때는요, 베스트로 이용해야 됩니다. 베스트로.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최유효 이용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절 보시고, 자, 부동산을 베스트로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토지 용도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내자, 이게 최유효 이용이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베스트를 이용하자 하는 게 또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은 무슨 성과도 관련이 되고 부증성과도 관계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 아까 우리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누구와도 관계가 되고 부동성과도 관계가 되고 하나 더 굳이 추가하자면 인접성과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 최유효 용도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사실은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무슨 성? 부증성. 그다음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제 지가 지대가 발생하고 지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남아 돈다면 지가가 발생하거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족하니까 지가 지대 발생,